번째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학년 2026년도 1학기 1차 시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차 시 처음 우리가 접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수행평가에 이제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알기도 하겠지만 포트폴리오가 있죠. 포트폴리오는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수행평가 점수로 반영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노트가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두 쪽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반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여기다가 1차 시, 여기다가 노트 필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다가 학습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가 1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43개나 45개 아니면 50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2차 시 노트 필기는 여기다 합니다. 2차 시 노트 필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습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3차 시, 4차 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전체 수행평가 50점 중에 포트폴리오는 10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 간단한 노트 필기 나중에 우리가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 그 앞에 노트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굳이 옮겨 쓰지 않아도 됩니다. 쓴 거를 잘라서 이 노트에다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해야 되는 첫 번째는 1차 시입니다. 오늘 1차 시는 오늘 1차 시는 우리가 이제 좀 복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4월 6일 날로 계약이 연기가 됐는데 4월 6일 날 계약을 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4월 6일 날 계약을 만약에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가 됐던 아니면 유튜브 실시간이 됐던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 혼자 얘기하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도 모르고 하니까 다음번에 계약 상황을 보고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시는 우리가 이제 2학기 내용에 우리가 함수 작년에 우리가 이 교과서를 어디까지 했냐면 역함수까지 했습니다. 역함수. 그래서 원래는 어디를 해야 되냐면 교과서의 236페이지에 유리함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1차 시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자, 오늘 해야 되는 학습 목표는 노트 필기에 선생님 꼭 쓰는데 오늘 해야 되는 학습 목표는 함수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함수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리고 상수함수, 상등함수 이런 종류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렇게 해서 3시간에 걸쳐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우리가 이제 이 상자가 함자예요. 보석함, 무슨 함 할 때 그 상자예요, 상자. 그래서 이 함자가 있고 숫자는 숫자, 우리 한자로 수. 그래서 함수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먼저 복습을 먼저 해보면 자, 초등학교 때는 작년에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함수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웁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배우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배우죠.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문제에도 이게 많더라고요. 더하기 3 하고 여기다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나올 때 숫자가 얼마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5가 됩니다. 라고 되겠죠.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곱하기 3 해가지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2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요 상자를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상자를 함수. 숫자가 들어있는 상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중학교에 가면 이제 이걸 식으로 배우죠. 중등.
중학이라고 볼까요? 중학교에서는 이건 이제 식으로 배우는데 2를 집어넣어서 더해서 3이 나온다. 3을 더해가지고 5가 나온다. 이거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죠. 이게 영어로 이제 쓰면 펑션이라고 하는데 Function 이게 펑션이에요. 펑션.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맨 앞자 F를 따와가지고 F 상자 안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옵니다.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옵니다. 얘는 F 상자 안에 4를 집어넣으면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함수의 표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를 함수에 집어넣고 계산한 값 줄여가지고 2의 함수값은 5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4를 함수 f에다 집어넣고 계산한 값 그거를 12 그러니까 4의 함수값은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죠.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요 그림이 있으니까 3을 더해서 5가 됐구나 라는 걸 알지만 이것만 쳐다보면 2가 어떻게 5가 됐는지를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2를 집어넣어서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5를 만든 건지 2에다가 곱하기 4 해서 빼기 3 해가지고 5를 만든 건지 우리는 요게 있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만 쳐다보면 이걸 알 수가 없죠. 어떤 건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작동 원리가 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하죠. 계산하는 방법을 함수식 이렇게 해서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x를 집어넣고 계산해라 이거죠. x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3을 더하니까 x 더하기 3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함수 안에 x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3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하기 3을 했구나. 이 한 상자의 작동 원리는 숫자를 집어넣은 거에다가 3을 더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함수식이라고 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3을 곱하니까 우리가 3x라고 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3x가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 해서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여기는 3 곱하기 4 해서 12가 되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좀 하나 지난번 우리 시험범위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자, 이제 집어넣는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집어넣는 숫자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3 하고 이제 3번 고등학교 곱하기 3이 있는데 우리가 1하고 2하고 3만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계산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여기가 3, 6, 9 나오죠. 이렇게 3, 6, 9. 그러면 집어넣는 애들을 다 모아놔. 집어넣는 애들의 모임. 이거의 모임. 이거를 우리가 이거의 모임. 그럼 우리가 이걸 집합이라고 하죠. 집어넣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 이렇게 해서 1, 2, 3을 집어넣었으니까 집어넣는 아이들의 모임. 이거를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정의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나온 함수값들의 모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치역이라고 했죠.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었는데 공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역은 뭐냐면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집어넣는 정역을 우리는 보통 x라고 쓰고 나오는 아이들을 모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y라고 쓰는데 x를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1, 2, 3, 4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요. 1, 2, 3, 4를 집어넣고 도착하는 아이들의 모임은 이렇게 있는데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곱하기 2라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곱하기 좀 다르지만 곱하기 2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있고 곱하기 2. 2를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뭐가 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2가 나오겠지. 1 곱하기 2니까 그래서 2를 2한테 그거 해야지. 1을 2한테 이렇게 화살표 이어주고 그러니까 1의 함수값은 2입니다. 이 화살표의 뜻은 f에다가 1 집어넣고 계산하면 2가 나온다 이 뜻이죠. 그 다음 2를 함수에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4가 되죠. 3을 집어넣으면 6이 되고 4를 집어넣으면 8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선택받은 함수값들의 모임 2, 4, 6, 8 이런 것들을 2, 4, 6, 8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치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치역. 함수값들의 모임. 화살표로 선택받은 아이들의 모임. 그 다음에 2, 4, 6, 8은 이 y라는 전체 집합, 이 y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치역에 속해 있는 집합, y, 이 큰 집합. 그러니까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까지. 요 집합, 이 집합을 이렇게 치역이 포함하고 있는 이 집합.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역이라고 했죠. 공역. 그래서 두 집합 사이에 화살표 이렇게 그을 때 함수의 조건이 있었어요. 함수의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x 집합 정역에서는 반드시 출발해야 되고 화살표 그러니까 집어넣고 계산해야 되고 화살표가 2개 나오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2 집어넣는데 6도 나오고 9도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 집어넣고 계산하면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화살표는 한 번만 출발하고 절대 2개가 답이 2개가 나오면 안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함수가 되는 예하고 되지 않는 예.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면 1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x가 정역, y가 공역이다 이 뜻이에요. 이 뜻으로 화살표를 쓴 거예요. x를 함수에 집어넣고 계산할 거다. 여기가 a, b, c가 있고 여기가 1, 2, 3이 있습니다.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가고 얘가 함수가 될까? 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함수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A는 1로 가고 B는 2로 가는데 C가 안 정해졌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가 그어져야 되는데 안 그어져 있죠. C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2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1, 2, 3 여기는 A, B, C, D 그러면 1은 여기로 가고 이건 여기로 가고 이건 여기로 가고 얘가 함수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함수가 얘는 되겠죠. 왜냐면 모든 정의역에서 화살표가 한 번씩만 출발했죠. 1의 짝꿍, 2의 짝꿍, 3의 짝꿍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y에서는 이렇게 남아도 관계가 없다. 이건 함수가 되는 경우. 자, 3번 x에서 y로 가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 2, 3 a, b, c 이렇게 있어. 근데 모두 다 여기로 가. 1, 2, 3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거 함수가 되죠. 정역에서 모든 원소의 화살표가 있는데 하나로만 가도 화살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찾아내는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성별 판별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신일여고 다니는 학생들이 이게 정의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이게 정의역이야. 이게 4번. 신일여고 다니는 학생들이 정의역이에요. 그럼 이 신일여고 다니는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어. 그러면 나오는 건 다 뭐만 나와? 다 여자라고만 나오겠죠. 이렇게 여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x 여기가 뭐냐면 신일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신일여고에서 성별을 판별하는 함수인데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학년 1번부터 시작 101, 10 이거 학번으로 쓸까? 101, 0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1, 0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10, 024까지 310, 24까지 이 모든 학생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여자로 가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삼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게 4번이지 5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A, B, C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A는 1로 가고 A가 2로 가고 B는 3으로 가고 C는 2로 가고 얘는 함수가 되느냐? 그러면 함수가 안 되죠. A라는 게 두 번 가면 안 되죠. 함수에다 하나를 집어넣는데 값이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함수는 요 함수의 뜻 좀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학습지가 이제 있습니다. 밑에 첨부 파일로 학습지가 있는데, 이 첨부 파일에 있는 학습지는 교과서, 수학 교과서 220쪽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220쪽부터 있는 문제들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거.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1번. 그 프린트에 있는, 자, 문제 1번. 자, 교과서로 따지면, 교과서는 어디냐면, 페이지 220쪽, 페이지 220쪽입니다. 자, 다음 대응 중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 함수인 것을 찾으시오 했습니다. 1번.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프린트에 보면, 1, 2, 3, 4 이렇게 있죠? 1, 2, 3, 4. 그다음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Y라는 집합은 A, B, C, D 이렇게 있어요. A, B, C, D. 그래서 1은 어디로 갔냐면 D로 가고 1은 D로 가고 2는 A로 가고 4는 C로 갔네요. 이렇게. 그럼 얘가 함수가 되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함수가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 1은 짝꿍이 있고 2도 짝꿍이 있고 4가 짝꿍이 있지만 설령 짝꿍이 같아도 관계는 없어요. 아까처럼 다 여자로 간다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 하지만 3번이 없죠. 3번은 정의역에 있는 3을 어떻게 함수에 넣고 계산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된다. 얘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 자, 두 번째. 2번의 경우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가 1, 2, 3, 4.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d. 근데 1도 이렇게 3도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느냐? 그럼 얘는 함수가 되죠. 왜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가 한 번씩만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모두 다 출발했고 한 번씩만 출발했으니까 얘는 함수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중 함수가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x가 1, 2, 3, 4 y가 a, b, c, d 근데 거기에 이제 있지만 a,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c, d 2까지 있네요. 4가 2로 갔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1은 한 번 갔죠. 2 한 번 갔어. 3이 두 번 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함수의 뜻 이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지막이 될 텐데 문제 2번입니다. 페이지 220쪽 문제 2번인데 자, x라는 집합이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1, 0, 1, 2라는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해요. y라는 집합은 1, 2, 3, 4, 5 1, 2, 3, 4, 5라는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지 않고 함수식을 줬어요.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두 번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해라 이 뜻이죠. 얘를 왼쪽처럼 1번처럼 그림으로 그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이 f는 두 번 곱한 다음에 2를 더해라 이 뜻이죠. 이 뜻.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마이너스 0, 1, 2 이게 이제 정의역이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라. 1, 2, 3, 4, 5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거기다 1 더하니까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2로 화살표를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0은 제곱하면 0 거기다 1 더하면 1 그러니까 0은 1로 가겠네. 이렇게 그 다음 1은 1 제곱하면 1 1은 1 거기다 1 더하면 2 그러니까 1도 2로 가고 그 다음 2는 제곱하면 4 거기다 1 더하면 5 그러니까 2는 5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1번이고 첫 번째 정의역을 구하시오가 있어요. f의 정의역을 구하시오 그럼 얘가 정의역이죠. x가 얘가 그냥 그대로 정의역이 되는 거고 y는 공역이 되는 거죠. 이런 공역들 중에서 화살표의 선택을 받은 애를 우리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치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1, 2, 5. 그러니까 집합기호하고 1, 2, 5. 집합기호 안 하면 틀린 겁니다. 이거 치역. 이게 바로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밑에 이제 학습지가 있습니다. 학습지를 풀어서 설문지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거를 출결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대전시에 지금 25명이 발생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간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에는 좀 조심하고 계약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두 번째 강의 때에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리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